예,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수영 운영위원입니다. 자, 배워야 산다. 오늘 5강째네요. 기업의 가치를 알고 투자하면 실패는 없다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벌써 5강째입니다. 그동안 1강은 묻지마 투자는 그만하자, 기업을 알고 투자하자는 내용 중심으로 좀 말씀 좀 드렸고요. 특히 올해 여러 가지 불확실한 국면이 있기 때문에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피해야 되는 종목들, 기업 내용 위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을 매매할 때는 기본적으로 종목 선택을 할 때는 기업 분석을 하고 접근하자. 그리고 기업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판단하고 접근하자. 3강 때 말씀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좋은 주식 고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5강 마지막은 그동안 이제 공부를 해왔으니까 결국 이제 좋은 종목을 좀 사야 되겠죠. 투자 유망 종목 선택이라는 기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유망 종목 선택의 기준. 일단은 제가 투자 유망 종목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선적으로 피해야 되는 주식, 불확실한 종목들을 우선 피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 유망 종목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혹시나 사는 주식이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된다든가 시장에 퇴출된다든가 감자를 낸다든가 그런 위험성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유망 종목을 고르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먼저 피해야 되는 주식이 선택하는 게 우선이다. 즉 망하지 않는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좋은 투자를, 수익을 낼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관련 기준이 일반적으로 보면 아마 제가 5가지로 좀 잡았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 주식 투자 자체가 실적 호전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되겠죠. 실적 호전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주를 접근하시는 분들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주식, 결국 주식은 꿈이 있어야지 세가 나는 거니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 종목 투자. 턴어라운드라는 자체는 이제 기업이 한골 탈퇴해가지고 적자에서 흑자라는 기업들, 업종으로 따지면 대표적으로 뭐 조선업종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해당하게 되겠죠. 올해 같은 경우. 이런 또 종목 투자. 그 다음에 모멘텀 투자는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챗봇과 관련된 그런 어떤 AI에 관련한 또 종목들 투자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인 성장주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자체는 오늘 뭐 5가지를 다 얘기할 수는 없어서 제가 이 시간 강의 내용 자체가 박수영 운영력은 기본적 분석이지 않습니까? 펀드멘탈 측면, 펀드멘탈 측면을 강조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펀드멘탈과 무관한 쪽에 아무래도 턴어라운드 종목 투자는 잘하면 대박이 날 수 있지만 턴어라운드가 진행되지 않으면 또 기업이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제외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멘텀 투자 자체도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근데 챗봇 관련 종목들이 기업의 펀드멘탈과 무관하거든요. 단기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의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빼고 오늘 이제 투자 유망 종목 선택의 기준은 결국은 실적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조적 성장주와 관련된 투자, 그 다음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안정적 성장주 투자, 어떤 관점에서 종목을 좀 접근할지 하나 예를 좀 들어서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실적 호전 종목 투자죠. 실적 호전 종목 투자하는 게 가장 주식 투자의 기본이죠. 실적 호전은 영원한 테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시장 자체가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실적 따로 주가 따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시장이 움직이는 주식들이 실적은 안 좋은데 이제 더 이상 실적이 나빠지지 않을 거다.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의외로 관련 종목들이 가파르게 올라가죠. 대표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종목은 주가 상승이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주가는 결국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품이 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결국은 실적이 탄탄한 종목은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지만은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길게 보면 결국은 주가는 제가 기업의 가치에 수렴한다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지금부터는 어떻게 본다 한다면 낙폭과대 반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실적 쪽에 많이 관심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특히 이제 4분기 실적이 발표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고 이제 2월달 지나면 3월달 지나게 되게 되면 3월달 가게 되면 이제 1분기 실적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래서 먼저 최근에 이슈화 되고 있는 4분기 실적을 좀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 호전 종목을 투자를 할 때는 가장 좋은 것 자체가 작년도 전년도 실적 좋고 올해 1분기 실적 좋고 올해 연간 실적 좋은 종목이 가장 우리가 종목을 실적 호전 종목에 선정하는 데 있어서 탑이 좀 돼야 된다고 좀 봐야 되겠죠. 현재까지 주요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실적들이 많이 발표가 좀 됐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오늘 또 일부 기업들 주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한 10종목 정도가 조선주를 중심으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거의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실적 발표가 작년 4분기 실적 자체가 마무리가 좀 됐어요. 근데 개인 투자가들이 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실적이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니까 실제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실적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예컨대 SK 하이닉스가 이번 4분기 때 무려 3조 5천억의 단기 순손실이 났습니다. 영업적자는 1조 7천억이지만 어떻게 되나 3조 5천억 정도가 자본이 까진 거잖아요. 손실 난 겁니다. 그러면서 3조 5천억이 빠지면 주당 순자산이 주주들한테 순자산이 약 4천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게 돼 있어요.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는 올해도 6조 원 이상의 적자가 날 거고 내년도에 가면 이제 3조 원대 이익이 나는 건데 내년도 가게 되게 되면 작년도 손실난 부분 자체를 이제 회복하는 수준이 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5년도 가면 만약에 올해 6조 원 정도 적자가 난다 한다면 2025년도에 6조 원 정도 이익이 나야지 2021년도에 해당되는 주당 순자산에 해당되는 BPS를 원상 복귀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은 주가는 실제로 반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재무제표상에서는 계속 연속적으로 반영이 좀 되고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실적은 영원하다. 이제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 발표되는 기업들, 자, 역대급 어닝 쇼크라고는 말을 잘 붙이는데, 너무 충격적인 실적이에요. 현재 작년 4분기 실적을 본다 한다면, 과거에 항상 우리나라 실적은 4분기 때 실적들이 대체적으로 가이던스에 비해서 평균 20% 정도 안 좋게 나옵니다. 근데 그보다도 훨씬 초과한, 현재 보게 되면 발표 기업 기준에서는 약 72.4%. 72.4%. 제가 어제까지 발표한 기업들을 좀 체크를 해서 이따 좀 보여드릴 건데, 그 다음 순이익 기준에서 무려 63.6%가 컨센서스 자체가 하향되고 있다는 거죠. 업종으로 본다 한다면 특별하게 실적이 좋은 업종이 없어요. 현재까지 발표된. 업종을 굳이 보면 보험업종하고 현재까지 자동차 업종을 제외한 전반적으로 작년 4분기 실적이 부진하다. 그리고 과거에는 업종이 안 좋다 한다 하더라도 업종 내에서 제한적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나타나고 그랬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거의 업종 내에서도 제한적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게 좀 발표가 좀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앞서 다 회사 기업수로 따지면 우리나라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들 10종목 중에서 7종목이 어닝 쇼크고 예상치를 상회한 종목은 약 27.6% 정도 좀 되는 거니까 즉 어제까지 발표된 가이던스가 존재하는 코스피 87개 정도가 실적이 발표가 좀 됐는데 예상 실적을 상회한 종목이 부합 내지는 상회한 종목이 약 24개 정도 나머지는 거의 63, 4개 정도가 예상 실적을 하는 실적이니까 근데 옆에 보시면 더 충격적인 거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34.1% 감소했다는 거죠. 예컨대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약 22조 원 정도가 가이던스인데 삼성전자 포함을 해가지고 어제까지 발표된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약 15조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옆에 보시기에는 단기 순이익은 어떠냐? 단기 순이익은 약 6조 5천억 가이던스가 약 15조 원 정도 좀 되는데 발표되는 기업은 6조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발표되는 기업. 근데
그중에서 삼성전자가 2조 3천억 났지 않습니까? 4분기 때. 그걸 감안하면 여타 다른 종목들 거의 80여 개 기업이 단기 순이익 4조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즉 영업이익보다 단기 순손실이 하락폭이 크다. 결국 이제 단기 순손실이 제가 중요하다고 이번 강의를 통해 가지고 1강, 2강, 3강을 통해서 말씀드렸었죠. 단기 순이익이 증가되지 않는 한 기업의 가치 증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영업이익 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 내지는 어닝 쇼크를 우리가 판단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주주의 가치를 결정한 것 자체는 주주의 가치라는 것 자체는 제가 길게 보면 과거의 자산으로 따지면 주당 BPS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BPS는 단기 순이익이 증가되지 않으면 BPS는 증가되지 않습니다. 특히 그래서 단기 순이익 감소 폭이 크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요즘 실적 발표하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미국은 두 가지를 보지 않습니까? 매출액과 그다음에 주당 EPS를 봅니다. EPS는 뭐예요? 주당 순이익 가지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기 순이익이 무려 63.6% 가이던스 대비해서 감소한 상태니까 상당히 실적이 쇼킹할 정도로 이번 4분기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업종별 종목들 실적을 좀 잠깐 좀 리뷰를 해보면 증권주는 현재 지금 미래에셋 증권과 그 다음에 NH투자증권, 그 다음에 삼성증권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뭐 예상 가이던스 대비해서 평균 80% 정도, 미래에셋 대우증권도 거의 한 70% 정도 예상 실적 대비해서 하향 것 같고요. 삼성증권도 단기 수익 200억밖에 안 나왔거든요. 가이던스가 아마 1000억이 넘었었던 거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NH투자증권이 조금 양호했던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보험주는 삼성화재라든가 삼성생명이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이 좀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건설주는 다 발표가 됐는데 현대건설 영업이익 가이던스 대비해서 약 49% 정도 하회를 했고, 그 다음에 GS건설이 하회를 했고, 다만 이제 좋게 나온 쪽이 삼성엔지니어링하고 대우건설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특히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건자재, LX 하우시스가 3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시장에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 4분기 때는 다시 적자 전환했고, 그 다음에 건설기계 쪽에 현대투자인프라코가 이틀 전에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에 약간 부합되지는 약간 상회한 실적을 발표가 됐고, 어제 발표된 현대건설기계는 시장 예상치를 좀 하향 실적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약간 건설기계 업종 내에 약간 차별적인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철강업종은 현재 포스코 홀딩스가 가장 먼저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일주일 전에 발표된 현대제철 실적 발표했는데 다 시장 예상치를 큰 폭 하회했죠. 포스코는 적자로 발표했고 가이던스가 5,864억인데 현대제철도 2,700억대, 아마 분기단이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폭의 적자가 났을 겁니다. 현대제철 적자가 났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는 전반적으로 현대차, 기아차,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양호하게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됐고, 그 다음에 SOL이 적자 전환, 흑자 전환 예상했는데 적자로 발표됐고, 그 다음에 어제 발표된 오늘 SK이노베이션 시장 예상 가이던스가 1,500억 정도 흑자를 예상했는데 약 6,900억 정도 영업 적자가 좀 발표가 좀 됐죠. 그 다음에 하학주는 대한유화가 실적이 먼저 발표를 했는데 가이던스 598억인데 적자 폭이 확대가 좀 됐고요. 롯데케미칼이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는데 현재 가이던스가 아마 1,200억 정도 마이너스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한 2,000억 넘게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3분기 때 4,000억 정도 적자가 났으니까 3분기에 비해서는 적자가 좀 축소가 좀 되겠지만 여전히 석유화학 업종도 작년 4분기 내지는 현재도 1분기 때도 실적이 업황 자체가 그렇게 쏙 좋지는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이 적자 확대 발표가 됐고, 적자 확대를 발표했지만은 올해 이제 흑자 전환단 때문에 엊그제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올랐죠. 그래서요. 오늘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럭저럭 예상치에 약간 뭐 소폭 부합되지는 일부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적자가 크게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하고 있지만 작년 4분기까지 여전히 조선업종은 영업이익도 그렇고 특히 단기 순손실이 여전히 조선업종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이 나왔으면 그 아직 발표되지 않은 종목들도 충분히 뭐 추정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앞서 이 표는 다 추가적으로 나온 부분이네요. 그다음에 반도체 앞서 SK 하이닉스 1조 2천억 가이던스 1조 7천억 나왔고 LG 디스플레이도 적자 확대. 그다음에 IT LG노텍도 가이던스가 4,100억인데 1,670억. 삼성전기는 조금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왔죠. 1,400억대 가이던스나 아마 1,000억대 정도 나왔으니까. LG에너지솔루션 알다시피 거의 실적으로 봐서는 거의 반토막 정도. 포스코 케미칼은 가이던스가 770억인데 33억 나왔으니까. 자, 그다음에 상사 쪽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13.8% 정도면 이 정도면 양호한 겁니다. 이 정도면. 오늘 LG에너지솔루션도 잘 끝나고 실적 발표를 장중에 발표했거든요. 거의 아마 2,200억 정도 가이던스 했던 것 같은데 아마 1,500억 정도인가요?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업종의 FNF가 57% 정도는 아니죠. 계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약 가이던스가 1,958억인데 1,545억 났으니까 약 20% 정도, 언저리 정도 가이던스 대비해서 하이한 실적이 발표된 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양호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LG 생활건강이 1,289억 나왔지만은 예상치 14.7%지만 단기 순손실이 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텔신라도 적자 전환. 그 다음에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엊그제 발표됐는데 양호하게 발표가 좀 됐다.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자, 이거 표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앞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영업이익 대비해서 단기 순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특히 그 중에서 늘어난 종목들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본래 이제 영업이익에서 20% 정도 법인세를 빼고 나면 그게 단기 순이익입니다. 단기 순이익이 주주가치를 결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단기 순이익이 증가돼야지 주주가치에 해당되는 기본 자산가치 BPS가 증가세로 작용하는데 영업이익에서 아무리 이익 많이 나고 단기 순손실이 나버리면 그게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단기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은 단기 순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이번 1강, 2강, 3강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포스코에 3,700억 정도 났으면 적자 나면 법인세를 안 내거든요. 그럼 대체적으로 보면 순손실도 3,700억 정도 잡혀야 되는데 순손실이 7천억 더 났다는 것 자체는 여기 영업 외에 숨겨진 부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4분기 때 많이 털었다고 봐야 될까요? LG 디스플레이도 영업 손실은 8,700억인데 2조 원대 정도의 손실이 좀 늘어났으니까 앞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영업 손실은 1조 7천억이지만 3조 5천억 정도 손실이 나면서 3조 5천억이면 주당 BPS 감소가 대충 4천억 정도입니다. 이게 주당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가 2021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당 BPS가 88,000원이었습니다. 이제 작년도는 적자가 연간으로 따지면 적자는 아닌데 4분기로 따지면 이렇게 났으니까 4분기 때만 한다 하더라도 주당 BPS 4,000원 정도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올해는 이제 6조 원 정도 적자를 예상을 하니까 주당 BPS가 얼마 떨어지겠어요? 대충 8,9,000원 정도 마이너스가 나겠죠. 즉 SK 하이닉스는 작년 4분기와 올해 예상되는 적자를 감안하면 주당 BPS 순자산이 약 11,200원 정도가 감소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BPS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순손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현대건설도 영업 흑자였지만 단기 순손실이 났고 LG LX 하우시스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30억이지만 적자폭은 776억이 났다. 그리고 GS건설도 1118억이지만 872억 적자 났다. 그래서 제가 건설업종 분석해 드릴 때 건설업종은 영업이익보다는 계속 단기 순손실이 나니까 현대건설 예를 들어서 BPS 증가가 되지 않으니까 주가가 가기가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 좀 드렸었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경우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이런 적자 나는 기업들 같은 경우. 현대유화 같은 경우도 계속 적자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가는 제자리 걸음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히 영업이익과 단기 순손실이 차이가 너무 난다. 미국이라든가 다른 기업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가치 증가가 쉽게 전개가 되지 않는다. 일단 좀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단기 순이익이 계속 감소 요인으로 작용을 하죠. 올해 작년도에 앞서 지금 보여드린 것 자체는 작년서 4분기 실적이니까 실적이 계속 단기 순손실이 증가되다 보니까 계속 단기 순이익 2022년도 순이익이 계속 하향 조정됩니다. 지금 136조 원 정도 하향 조정되는데 계속 실적들이 좀 적자 손실이 나다 보니까 계속 떨어질 겁니다. 이게 보시면 우리나라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해가지고 2021년도에 단기 순이익이 191조 같거든요. 이때 종합주가지수가 3,316포인트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 영업이익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260조 정도 났을 거예요. 260조. 영업이익이 260조 났고 단기 순이익 여기서 260조 원에서 앞서 일부 기업들 부실도 털고 그다음에 세금 내고 나면 이게 이제 단기 순이익인데 순이익이 191조 난 건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136조 원으로 떨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업이익은 아마 190조 원 정도 될 겁니다. 작년도 2022년도 정도 된다는 영업이익은. 그러면 우리가 PER을 계산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현재 종합주가지수 2,450포인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PER 몇 배니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계산이 쉽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실적, 2022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코스피의 PER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끝나고 제가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을 봤더니 1,920조 원입니다. 증권거래소 들어가게 되면. 현재 종합주가지수 2,450포인트 기준에서. 그러면 여기다가 작년 단기 수익 136조 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PER이에요. 코스피 PER입니다. 대충 아마 14배 나올 겁니다. 14배. 14배 정도 나올 겁니다. 올해는 142조 원 정도 예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가 별로 증가되지 않죠. 그 이유가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실적이 곤두박질치니까 그 영향이죠. 절대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작년도에 SK하이닉스가 4분기 때 안 좋았지만 단기 순이익으로 따지면 거의 아마 6조, 7조 정도 되나요? 그러면 PER이고 올해는 그러면 현재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142로 1920조 원을 나누게 되게 되면 13.5배라든가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PER 기준에서 작년 실적 기준에서 물론 이제 PER은 선행 PER로 봐야 된다고 그랬었죠. 근데 올해 실적에 대한 오락불락성이 크기 때문에 믿기가 좀 쉽지 않은데 만약에 올해 단기 수익이 142조 원이면 현재 코스피 지수 2,450포인트 기준에서 PER은 약 13.5배가 되는 겁니다. 13.5배가 되면 주가가 싸냐 비싸냐 단순하게 PER로 계산을 본다면 주가가 싸지가 않죠. 싸지가 않습니다. 현재 미국의 S&P 기업 기준에서 PER이 18배 정도까지 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12배밖에 안 됩니다. 12배, 13배 정도. 과거에 유럽이 18배 정도 됐는데. 상대적으로 과거에 유럽 시장에 비해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PER 기준에서 약 30% 내지는 40% 정도 할인을 좀 받았다는 걸 감안하면 현재는 거의 비슷해져서 선진 거고. 그래서 우리 증시가 지금 2,450, 2,500 넘어가게 되면 계속 저항을 받죠.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좀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는 작년도 실적 하향 조정이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올해 실적이 중요하니까 올해 예상되는 단기 순이익 142조 원 정도가 상향 조정이 좀 돼야 되겠죠. 상향 조정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 그런 또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단기 순이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기 순이익 곤두박질 치니까 영업이익은 주당 EPS 계산하는데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번 작년 4분기 실적에 국내 기업들의 이익을 볼 때 영업이익보다는 단기 순손실 감소폭이 너무 두드러진 게 특징이다.
일단 좀 그렇게 시장을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연초 이후의 시장, 지금 이제 한 달 지나고 2월달 접어들었는데 연초 이후의 시장이 어떤 종목 중심으로 움직였느냐를 제가 좀 업종별 1월 1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업종별 등락률을 제가 좀 주요 업종들 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0.9%, 오늘까지 보면 이제 약 9.6% 정도 될 겁니다. 2월 3일까지라고 했으니까. 코스피 업종 지수 대비해서 상승률이 높은 종목이 전기전자네요. 17.7%. 그 다음에 서비스업은 네이버, 카카오가 포함이 되어 있는 쪽입니다. 그 다음에 증권입니다. 여기가 이제 종합주가 지수를 아웃퍼폼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떤 장세라냐. 지금 여기 유틸리티 관련 종목이잖아요. 유틸리티. 방어적인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방어적인 종목들이 못 가고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주 종목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전체 시장 흐름 자체가 지금 경기 민감주 중심의 장세라고 좀 봐야 되겠죠. 시장 자체가 생각보다 경기 침체다 우려감 있었지만 경기가 나쁘지 않은 쪽이니까 미국의 고용 서프라이즈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 민감주 중심의 장세가 연초부터 전개가 좀 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상위 종목들을 특징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이게 왜 떴느냐를 제가 왜 이들 종목들이 많이 떴을까요? 일단은 낙폭 과대입니다. 작년도에 2022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25% 떨어졌습니다. 25포인트 떨어졌어요. 25% 정도, 약 24.9% 정도. 2021년도 말에 종합주가 지수가 2,960 정도 되나요? 그 다음에 작년 연말에 2,236이니까 25% 정도 떨어졌는데 전기전자 업종이 몇 프로 떨어졌냐면 30% 떨어졌습니다. 약 30%. 30%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기전자가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서비스 업종이 몇 프로 떨어졌냐? 42%인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증권업종은 시장과 비슷하게 약 25% 정도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 보니까 가장 많이 뜬 게 SK 하이닉스더라고요. SK 하이닉스가 20% 떴습니다. 삼성전자는 아마 11% 정도 뜬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가 작년에 얼마 떨어졌냐 봤더니 40%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비해서 SK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간 것 자체는 적자도 많이 늘어나는데 올라간 것 자체는 작년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가 많이 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이버 카카오 서비스업이 네이버 카카오가 작년도에 종합주가 지수 25% 떨어질 때 네이버 카카오가 42%, 43%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증권주는 내내 약세를 보였는데 증권주가 뜬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일부 중소형 증권주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나증권이라든가 SK증권이라든가 한국금융지주 올라왔지만 증권주를 제외하고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작년도에 많이 빠진 종목들, 많이 떨어진 주식들이 올라왔다. 낙폭 과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올라왔다. 현재까지 시장의 특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480, 2,500 정도까지는 낙폭 과대 종목 중심으로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들 업종이 예컨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아직까지 실적 개선 부분은 없죠. 하반기 때 3분기 이후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좀 될 거다. 반도체 재고가 줄어들면서 재고 소진이 좀 되면서 그런 기대감 가지고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데 여전히 실적은 하향 조정이 좀 되면서 SK 하이닉스가 지금 영업 적자가 6조 7천억, 단기 순손실이 6조 원 정도까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가고 있다. 그래서 기대감 가지고 가고 있다. 낙폭 과대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낙폭 과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기대감 가지고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거니까 앞서 국내 기업들의 상장회사들 실적이 올해 작년도에 136조 원 단기 순이익이 올해 6조 원 정도 개선이 돼서 142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들 낙폭 과대 종목들이 이제 기대감 가지고 움직임이 전개되는데 향후에 업황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그래야 업황이 좀 좋아지면서 실적 증가폭이 예상보다 좋아지면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면서 주가도 우상한 흐름으로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현재는 기대감이고 그래서 결국은 향후에 어떤 이제 종목을 볼 때 있어서 낙폭 과대보다는 지금부터는 약간 그 실적도 함께 봐야 되는 그런 흐름으로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현재까지 주가 움직임 자체는 낙폭 과대 종목들 중심에 좀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데 이들 종목들이 실적 개선이 확실하게
가시화돼서 주가가 올라간 부분은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앞서 제가 이제 실적 호전 종목들 중심에 이제 투자를 이제부터는 좀 더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제가 현재까지 연초 이후에 주가가 움직였던 종목들을 특징을 좀 말씀 좀 드렸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주식 투자의 기본 플로우는 일단 시장 분석을 해야 되고 산업 분석하고 기업 분석하고 종목 선정. 오늘 주제가 이제 마지막 강의인 우리가 종목을 접근할 때 있어서 어떤 관점에 접근을 좀 해야 될지. 기본 자체는 이제 시적이라고 그랬고요. 시적이라고 그랬고 모멘텀 갖고 투자하신 분들은 단기적인 관점에 접근하셔야 될 거고 우리는 좋은 주식 가지고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는 투자를 한다면 결국은 산업 분석을 통해 가지고 투자 유망한 종목을 접근하는 게 기본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부분 자체는 제가 보는 시장의 박종훈 형이 보는 부분 자체는 저는 주가는 계속 우상향을 한다는 쪽입니다. 다만 시장 자체가 지금은 낙폭과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상승이 전개됐으니까 지금은 저는 그래서 현재까지 이따 제가 주요 업종들 좀 전망을 해드리겠지만은 낙폭과대 종목들 중심으로 빠르게 좀 올라왔는데 현재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주도 종목들은 있죠. 주도 업종이 없다 보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2,500포인트 아래에서 계속 좀 미끄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2,500포인트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주도 업종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주도 업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업황의 개선이 좀 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산업이 업종이 나오면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 좀 되겠죠. 현재 움직이고 있는 반도체 업종이 예상보다 빠르게 3분기 때 반도체 가격 재고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근데 2분기부터 좀 더 빠르게 전개된다든가 반도체 가격이 하락세가 멈추고 돌아선다든가 그래야지 의미 있게 움직임이 전개되겠죠. 종목 차별화 양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2,400포인트대 종합주가 지수는 2,430과 2,530. 제가 시장을 얘기할 때 이번 주 어제도 제가 진시 시간에 얘기했지만 2,430은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었죠. 어제 주가가 40포인트 빠졌지만은 2,430에서 2,530. 결국은 종합주가의 우상을 갖겠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주도주가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주요 업종들을 볼 때. 앞서 이제 기업들을 제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시적 자체가 역대급의 시적 쇼크고 아까 제가 밸류를 계산해 드렸지 않습니까? 작년도 단기 순이익과 올해 예상되는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면 PER 기준에서 뭐 PER 가지고 주가가 저평가다 고평가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염두에 두는 지표이기도 하고 자산 가치로 따지면 물론 우리나라 주가가 쌉니다. 싸기는. 그래서 밸류에 대한 부담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요 업종들 상반기 때 시적 자체도 그렇게 업종들이 뚜렷하게 좋아지는 부분이 없어요. 특히 1분기까지 본다 한다면. 대부분 다 반도체도 그렇고 하반기 때 좋아질 거라는 전망을 가지고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외국인 수급도 조금 이제 최근에 환율이 급등하면서 유축이 좀 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종목별 순환매 장세를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도주가 없다는 자체는 언제까지냐? 결국 주도주는 나타날 건데 저는 이제 3월 달까지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 자체는 제가 길게 보면 상반기 내지는 짧게 보면 1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2월 달, 3월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3월 달 이후에 다시 한번 제가 배워야 산다를 통해서 업종 전략이라든가 전망을 얘기할 수 있는 제가 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아마 시간을 내서 배워야 산다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 보는 제가 전망치 자체는 1분기 내지는 상반기다. 업종 환경 자체가 워낙 빠르게 돌아갔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까지 저도 예측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분석한 주요 업종들, 이따 좀 주요 업종들 전망 좀 짧게 해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괜찮은 업종이 자동차, 건설기계, 조선, 의료기기 정도, 의료기기 정도가 상대적으로 1분기 때 실적을 무난하게 작년 4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무난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시장을 볼 때요. 앞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선행지표 성격이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1월 달 무역 수지를 보시게 되게 되면 127억 불 적자 나왔지 않습니까? 2월 1일 날 발표된 무역 수지 적자가 127억 달러입니다. 127억 달러면 뭐 사상 최대일 거예요. 월간 단위로. 작년에 연간 무역 수지 적자가 작년 5월 달부터 적자가 났나요? 약 430억 달러인가요? 430억 달러 연간 적자가 났는데 무려 1월 달에 한 달 동안 127억 달러니까 작년 1년 동안 무역 수지 적자 부분을 거의 20% 정도를 1월 달에 지금 적자를 내버렸어요.
미국 수지가 적자가 났다는 자체는 뭡니까? 수출이 그만큼 감소하니까 이 부분 자체가 결국 국내 기업들의 1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1분기 기업들 실적이 여전히 안 좋습니다. 전망치 자체가. 안 좋습니다. 결국은 종합주가 지수를 예상을 할 때 선행지표 성격이 제가 수출이라고 했잖아요. 수출. 우리나라는 거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주력 기업들이 거의 수출 주도형 기업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수출이 좋아져야 되는데 1분기 수출이 127억 달러 적자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대충 예상할 수가 있죠. 뭐가 감소를 했느냐? 감소를 했나? 예. 여기 이거는 이제 1월달 감소일인데 업종별로 보시게 되게 되면 이것도 이제 업종별로 좀 우리가 실적을 참고해 볼 수가 있죠. 업종별로. 반도체가 44.4% 감소했고 반도체 수출액이 60억 불이거든요. 원래 반도체가 업황이 좋을 때는 평균 100억 불, 120억 불 정도까지 수출을 하는데 피크 때는 120억 정도 하는데 지금 수출이 반토막 났죠.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1분기 때 삼성전자도 지금 1분기 때 반도체 적자 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작년도 4분기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 2천억 정도 반도체 부분에서 가까스로 이익 났다는 쪽인데 그 다음에 석유화학도 안 좋다는 거죠. 안 좋다는 거죠. 기계 감소. 그 다음에 자동차만 유일하게 증가됐어요. 그래서 자동차 작년도 4분기 실적도 좋지만은 1분기 실적도 좋습니다. 1분기 실적도 좋고 최근에 1월 달에 미국 쪽의 판매 동향을 본다 하더라도 미국 쪽에서 점유율도 증가했고 주가는 지금 지지부진은 거리지만 그 다음에 철강도 25% 감소니까 주력 기업들 우리나라 수출 주력은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잖아요. 네. 디스플레이도 36% 감소. 이게 증가되는 쪽이 지금 보다시피 자동차, 철강, 2차 전지. 2차 전지. 2차 전지는 9.9%인데 증가율로 따지면 성장성을 감안하면 그렇게 많지가 않죠.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업종별로 이게 보시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깝게 따지면 이제 1분기 실적에 관련 업종들 실적에 좀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수지가 1분기 때 대규모 적자가 좀 나서 1분기 실적도 국내 주요 기업들 실적이 1분기 정도도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또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서게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여기 표는 없지만은 우리나라는 지금 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1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는 5.2로 12월달 5.0에서 5.2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공공요금 인상이 영향을 미친 것 같기도 한데 미국은 물가는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물가는 좀 올라가고 있고 이런 또 부분들이 우리 시장이 지금 주가가 못 가는 이유죠. 실적도 다른 나라 기업들에 비해서 너무 안 좋고 무역 수지 적자고 소비자 물가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시장을 좀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만 제가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약간 빠르게 가지 않는다. 서서히 확인하고 간다. 그런 의미고요. 저는 주식을 여전히 사야 된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그래서 주격은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 자체가 주도주가 있는 상태가 아는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실적을 확인하면서 간다. 너무 흥분하지 말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달라들기보다는 주가가 올라갈 때는 한 타임 쉬어가는 그런 쪽에 조심스럽게 특히 제가 1분기 때까지는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좀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있어서 참고해 볼 만한 그런 어떤 부분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주요 상반기, 앞서 이제 상반기로 제가 봤는데 짧게는 1분기 내지는 상반기 정도 주요 산업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가 전망 및 짧게 정리 좀 했는데요. 은행주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은행주는 지금 이제는 금리 인상이 이제 정점이잖아요. 금리 인상 정점이니까 최근 이제 시세금이 좀 떨어지고 있고 지금은 이제 은행주는 뭘 걱정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부실채권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연체율이 증가되고 있다 그랬으니까 부실채권 증가에 대한 우려감을 걱정을 해야 돼요. 실적도 안 좋게 나올 겁니다. 오늘 발표된 은행주가 두 종목이 발표가 되는데 기업은행하고 KB금융지주가 오늘 장 끝나고 시작 발표를 했어요. 기업은행 예상 실적에서 약간 상향한 것 같고요. KB금융지주는 거의 실적이 거의 반토막인 것 같은데 단기 순이익이 반토막 정도는 아니라 40% 감소. 약간 이제 주가는 떨어지지 않겠죠. 또 주주 가치 하는 관련해서 자사주 소각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결국은
그게 이제 충당금 설정으로 이어졌지 않겠느냐. 카드 쪽에 대한 적자가 났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런 또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은행주는 현재로 봐서는 이제 약간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겠죠. 작년까지는 금리 인상금에서 수혜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의견은 개인적으로는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증권주는 뭐 거래대금 최근에 증가되고 있지만은 여전히 실적이 작년 1분기 때는 실적 좋았거든요. 물론 4분기에 비해서는 실적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작년 1분기 때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전체 실적도 안 좋을 거고요. 그래서 증권주는 여전히 안 좋은 쪽이라고 그랬었죠. 제가 1분기 때 피해야 되는 업종, 대표적으로 제가 건설주와 증권업종을 제가 딱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건설주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 미분양 아파트 계속 증가되고 있고, 해외 수주 쪽에 건설회사를 집중을 좀 하고 있는 쪽인데, 작년도 해외 수주가 삼성 엔지니어를 제외하고는 그게 수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건설주는 전망 자체도 안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건설기계는 작년 3분기부터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 어제 현대건설기계가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만 3분기 때 워낙 좋았던 부분이고 원래 현대건설기계는 4분기는 적자가 날 정도였었는데 적자 정도는 아니니까 여전히 뭐 건설기계 쪽은 또 중국 경기 부양책도 있다 본다. 중국이 부착 시장이 안 좋았는데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철강주도 최근에 가격은 약간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쪽이지만은 작년도 1분기 때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올해 1분기 때는 형편없습니다. 작년 4분기 적자에서 벗어나겠지만은 그 다음에 비철금속은 중립적이라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동차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차량용 반도체 부족 부분도 이제 완화가 좀 되면서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정유주는 정제 마진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고 아무래도 중국 경기가 좀 부양식 사용한다더라도 유가도 반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악업종은 스프레드 마진이 반등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최저치예요. 거의 지금 BEP 수준이 안 됩니다. 다만 바닥은 찍었다고 봐요. 그래서 바닥은 찍었기 때문에 약간 제 투자 의견은 제가 약간 매수적으로 잡아놨는데 실적으로는 그렇게 의미 있는 실적이 1분기 때는 안 좋아진다. 해운업종은 지금 곤두박질 바닥권에 진입을 했고 그래서 실적은 안 좋다. 다만 확실하게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쪽이니까 조선주는 이제 올해 수주 목표는 작년 달성률에 비해서 달성한 비해 한 30% 정도 감소인데 실적은 턴어라운드지만 의미 있게 실적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다만 업종 턴어라운드니까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쪽은 실적은 좀 중립적이고요. 주가가 워낙 싸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2차전지는 당연히 긍정적. 반도체는 실적은 안 좋지만은 반도체 특성상 뭐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볼 필요 있지만 그렇지만은 현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재 가격대에서 따라서는 수익 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오히려 이제 소재라든가 장비 종목들 비메모리 중심 쪽에서 관심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스마트폰은 여전히 안 좋다고 봐야 되겠죠. 있어요. 자, 업종을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하는. 그래서 주요 업종들, 관심 업종 중에서 몇 개 보시면 앞서 자동차 쪽인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앞서 자동차 쪽은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좀 상회를 했고, 실적이 좋은 것 자체가 현재 지금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쪽이 과거는 중국이었는데 중국은 지금 완전히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있는 쪽이니까 미국과 인도입니다. 미국과 인도가 지금 올해도 좋거든요. 근데 대신 이제 작년도에 이제 4분기 때 환율 효과가 상당히 많이 반영됐어요. 근데 이제 1분기 때는 환율 효과가 반영 안 되겠죠.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1월 달에 미국 쪽에서 판매량을 동향을 보게 되게 되면 현대 기아차도가 상당히 점유율도 올라가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도 시장은 좋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가지고 현대 기아자동차가 소외를 받았는데 최근에 테슬라 감축법에 좀 일부가 상용 자동차를 중심으로 포함이 좀 되면서 현대차도 일부 종목 상용차 중심으로 해서 세제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생산을 좀 상반기에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반영이 좀 될 것 같아요. 완성차보다는 부품주 투자가 유리하다. 짧게 보시면 실적입니다. 아직 만도만 실적 발표를 안 됐고요. 현대유아만 예상 실적으로 하향 실적이 발표가 좀 된 것 같고 관심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완성차를 살 게 아닙니다. 완성차를 사기보다는 부품주를 사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완성차는 항상 지금 리콜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거 하나만 본다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부품주는 그냥 완성차 같은 경우는 신차를 계속적으로 연구개발 신차를 만들어야 되지만은 그래서 돈이 계속 들어가지만은 부품 회사들 그렇게 돈 안 들어갑니다. 부품주가 유리한 거예요. 부품주가 있어요. 같은 밸류를 본다 한다라.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같은 경우도 완성차보다는 부품 회사들이 더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실적 자체는 무난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 작년 수주가 예상 목표가 37억 달러 있는데 46억 달러 정도 수주를 좀 발생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완성차 중에서는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유리하고요. 두 개 종목 비교할 때는 제가 ROE가 압도적으로 기아차입니다. 혹시 완성차 산다면 현대차보다는 기아차. 저는 그 다음에 기아차 완성차보다는 부품 종목이 유리하다. 그 다음에 건설 기계 쪽이에요. 오늘 앞서 이제 그 현대 건설 기계 실적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졌지만은 굴삭기 시장 자체가 작년도 경기가 안 좋을 때 3분기부터 이례적으로 호조입니다. 호조를 보인 이유 자체가 원래 굴삭기 하게 되면 중국 경기 관련 종목이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이 작년도에 굴삭기 판매량이 최악이었어요. 2020년도에 약 30만 대 팔렸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 27만 대 팔리고 작년도에 중국의 굴삭기 판매가 약 15만 9천 대 정도 팔렸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반토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현대 두산 인프라코라든가 현대건설기계라든가 일부 부품 종목들 진성 TC라든가 대창장조라 종목들이 사상 최대치이거든요. 거의 최대치에 가까울 정도로. 그 이유가 중국은 부진했지만은 주요 신흥국이라든가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특히 보니까 뭐 벨기에라든가 유럽에 있는 벨기에라든가 영국이라든가 그쪽에 수출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출자가 다변화된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원자재 강세에 따라 가지고 광산 개발과 관련된 투자가 많이 증가가 되면서 올해 전망치도 어떠냐? 올해는 이제 중국 경기가 좋아질 거고요. 올해 이제 굴삭기 중국에 작년도에 15만 9천 대 팔렸는데 올해는 20만 대 이상 팔릴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중국이 좋아질 거고요. 최악이었는데 다른 나라 작년에 좋았던 신흥시장이라든가 선진국 중심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죠. 왜? 일단은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올해부터 투자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네옴시티 뭐 600조, 700조 가까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인도가 약 1600조 가까운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하죠. 40조 원 규모.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올해 끝날지 모르겠지만 끝나게 되면 전후 복구 비용이 유엔의 전망에 따르면 500조 원 가까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전개가 된다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굴삭기 시장 자체는 성장을 할 거란 전망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최근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 예상치보다 좀 안 좋게 떨어지지만 다시 주가가 상승하죠. 상승하면서 다시 고점 근처까지 올라온 것 같고 현대 두산 인프라코만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됐는데요. 발표가 됐고 현대건설기계가 앞서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409에 241억 나오면서 주가 떨어졌는데 현대 밸류를 보게 되게 되면 현대건설기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가 보시게 되면 현대건설기계가 실적으로 따지면 PER이 10배거든요. 그래서 현대건설기계는 그래서 오늘 떨어진 겁니다. 대신 다른 여타 종목들은 이제 2023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PER 5배 되는 수준이니까 밸류에이션 매력 자체도 괜찮다. 관심은 뭐냐? 현대두산 인프라코입니다. 현대두산 인프라입니다. 현대에서 인수한 이후로 지금 실적이 빠르게 좀 좋아지는 것 같고요. 좋아지는 것 같고 2024년도 실적은 좀 잘못됐죠.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했어요. 일단은 사분기적 무난하게 나왔고 예사가 실적 발표한 이후에 올해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현대건설 기계도 마찬가지고 작년도에 매출액이 4조 6,931억인데 올해 5조 1,638억 매출 할 거다. 그 다음에 작년도 영업이 3,333억인데 올해 3,844억을 잡았어요. 올해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 안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올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현대건설기도 실적은 안 좋게 나왔지만은 올해 목표치를 작년도보다 영업이익도 작년도보다 더 높게 잡았습니다.
업황이 그만큼 괜찮다는 의미죠. 그리고 두산인프라코가 두산그룹에 있을 때 배당을 해준 적이 없는데 현대로 넘어간 이후에 작년도에 보니까 주당 240원 배당을 했더라고요. 시가 배당률 3.0이니까 실적이 그만큼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의료기기 쪽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의료기기 쪽이 여기인데 코스닥시장 쪽에 실적이 확실하게 좋아진 쪽이 의료기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의료기기가 왜 있냐면 코로나 국면 쪽에서 최고 실적이었고요. 최고 실적. 그다음에 중국의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의료기기다. 근데 의료기기도 제품별로 다 다릅니다. 실제 괜찮은 쪽은 임플란트 쪽과 피부 미용 기기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피부 미용 임플란트 쪽은 오세 임플란트는 지금 이제 공개 매수에 들어가서 매매하기 쉽지 않을 거고, 임플란트 쪽은 덴티움, 그 다음에 덴티스라는 회사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치과 의료 루트로닉은 제가 강조하고 있는 주식인데 좀 많이 올라왔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요. 관심은 뭐냐? 덴티움입니다. 주가 좀 많이 올라왔지만은 회사는 4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고요. 이게 오스테 임플란트가 시가총액 1위 기업인데 오스테 임플란트가 지금 공개 매수 통해 가지고 아마 시장에서 빠져나갈 시장에서 상장 폐지시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업종 대표적인 종목은 덴티움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공개 매수 때문에 지금 오스테 임플란트가 PR이 18배까지 올라와 있는데 덴티움은 현재 PR 11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덴티움이 충분히 추가적으로 계속 우상향 하는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자, 그 다음에 실적 호전 종목인데요. 시간이 많지 않네요. 실적 호전 종목 올해 이제 앞서 제가 어닝 쇼크 종목들만 말씀 좀 드렸는데, 실적 호전 종목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실적 호전 종목들. 실적 호전 종목들을 매매를 할 때, 뭐 예상 실적과 일단 비교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라도 영업이익이 순이익이라도 동시에 증가되는 게 진정한 실적 증가죠. 앞서 얘기했다시피 영업이익은 서프라이즈가 나왔어도 단기 순손실이 나버리면 그것은 진짜 서프라이즈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가의 선 반영 여부를 봐셔야 되는 거고, 컨센이 없는 경우는 작년 동기라든가 그 다음에 전분기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자체는 지난간 실적보다는 미래 실적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제가 뽑았는데, 그래서 그저 진정한 실적 서프라이즈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현대 오토에 보는 것 같아요. 현대 오토. 현대 오토에 이런 종목, 현대 오토는 매출액이 연평균 거의 20% 30% 성장하죠. 영업이익도 960, 1,400, 1,600, 1,900억. 단기 수익 증가. 예상한 이제 실적 좋은 이유 자체가 현대차 그룹에서 밀어준 회사입니다. 2021년도 4월 달인가요? 현대 오트론과 현대 MN 소프트를 합병을 해가지고 회사가 이제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의 자율주행과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이 주력하고 있는 게 도시망고 모빌리티 사업이잖아요. 소프트웨어를 주도하는 쪽입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최대 주주고 현대차 그룹 회장인 정의선 씨가 7% 정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성장을 할 것 같아요. 충분히 중장기적, 다만 주가가 좀 올라와서 빠르게 가지 않을 겁니다.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실적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인 성장주는 뭐 대표적으로 2차전지를 뽑아놨는데 이게죠. 요즘 잘 나가고 있는 게 이제 에코프로죠. 에코프로인데 제가 에코프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주 작년 연말에 한승매매 때도 제가 에코프로가 2차전지 탑이라고 얘기했던 주식도 오늘 주가 좀 많이 급등했지만은 이제 이런 종목도 왜 가느냐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따라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주가 많이 떴어요.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 1조 5천억, 5조 4천억, 8조 원, 10조 원. 2026년도에 본래 14조 원 정도 목표를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주가가 가는 이유가 PR이 지주회사를 한다 하더라도 싸죠. 이게 뒤늦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런 단기간에 이렇게 주가 뜨기 누구도 예상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 기업의 가치가 지금 밝혀진 거 아니야. 이미 알려졌던 쪽입니다. 증권사도 목표 주가가 16만 원 이상 없어요. 근데 오늘 주가가 18만 원 근처까지 올라왔는데 이들 종목들은 구조적 성장률 종목들은 성장을 하는데 너무 올라간 상태에 사게 되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성장주는 조정권에서 진입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안정적인 성장주는 지주회사 종목들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주회사 종목들은 자회사 가치가 상승하면 따라 상승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LS라는 회사, 이런 종목은 이제 장기 안정적인 투자죠. 손절없이. 이 회사도 계속 매출액이 증가되면서 영업이 증가되는 회사니까. 다만 이들 종목들은 장기 안정적인 투자니까 주가가 빠르게 가지 않죠. 이런 종목들은 손절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6강, 마지막 강의인데요. 이번 강의 5강까지 주제가 이것입니다. 결국은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수렴한다. 재무제표의 모든 것이다. 재무제표를 모르고 투자하면 투자가 아닌 투기다.
시장이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하자. 특히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알고 투자를 하게 되면 최소한 실패는 없다. 시간 투자를 할 수가 있어도 그런 데 내용 주제를 함께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